지식산업센터가 발칵이라. 그래서 수도권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전국 지식산업센터 중에요 76.9%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 1202곳이었거든요. 2023년에는 1520곳입니다. 그중에 말입니다. 1169곳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이게 3년 동안 26.5%가 늘어났다는 것도 진짜 대단한 거고요. 뭐 3년 동안 늘어난 그 지식산업센터가 318곳이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지식산업센터는요, 아주 쉽게 말하면요, 이게 공장형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장이 입주하는 아파트,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4년 사이에 3년 사이에 26.5%까지 늘었느냐? 이게 공장이 많이 생겨서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에요. 문제는요,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것은요, 허가 조건도 간단하고요. 게다가 청약 제한도 없습니다. 전매 제한도 없습니다. 대출도 시세의 70에서 80%까지 해줍니다. 특히 말입니다. 특히 내가 입주할 때는 80%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은요,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한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투자의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문제는요, 문제는 투자의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했고 대출도 시세의 70에서 80% 받았습니다. 금리가 폭등했어요. 금리가 폭등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충격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요, 지금 위기선상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서울 문정동 법조타운도 말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을 이전하려고 지식산업센터를 알아봤을 때만 하더라도요, 적어도 말입니다. 평당 2,500만 원이 호가였습니다. 지금요, 금매까지 따지면요, 1,500만 원 조금 넘는 것, 이런 매물도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물론 금매예요. 그러나 대부분이 말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이자 폭탄을 견디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제가 있는 곳 서울 문정동 법조타운 뿐만 아닙니다. 수도권에는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요, 진짜 큰 문제는 이게 제대로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통계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미분양이나 미입주 물량이 통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만요, 지금 지식산업센터는요, 전체적인 대출 규모도 그리고 전체적인 공실 규모도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실을 모른 채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것이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수도권에 지식산업센터라고 많이 보실 거예요. 텅텅 비어있는 곳을 말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어 있으면요, 건설사는 건축비를 어디서 받나요?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는요, 이자 폭탄에 또 충격이 되죠. 그러면 결국은요, 건설사의 위기나 투자자의 위기가 금융위기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수도권이 발칵이라고 쓴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워낙 수도권에 집중이 많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거래도 안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2021년 상반기 3,47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상반기 987건이에요. 무려 2년 사이에 74.1%가 줄었어요. 3,470건이 2,481건이 줄어서 989건으로 됐으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지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거래가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 거래가 안 되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급한 사람일수록 말입니다. 가격을 더 낮춰서 내놓습니다. 급한 사람일수록 가격을 더 낮춰 내놓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급한 사람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이 팔려가면 좋겠는데 안 팔리니까 점점 가격을 내린단 말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더 내릴 겁니다. 그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예요. 왜? 여러분, 경기가 장난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바닥 경제도 어렵지만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어떤 수요는요, 결국은 소기업이나 중기업이 지식산업센터를 사서 가든 임대를 해서 가든 입주해서 여기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경제 전체가 지금 쪼그라들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충격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겠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 그게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충격적인 수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신규 인허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보면요. 적어도 말입니다. 한 해에 100곳이 넘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182곳이에요. 182곳. 2023년 7월에는 지금 47건밖에 안 되지만 47곳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는 182곳에서 그동안 말입니다. 신규 인허가가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말입니다. 파악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요. 건축 중이거나 착공 대기 물량은 392곳이고요. 2년 내지 3년 내에 입주 물량은 무려 말입니다. 12만 실이나 됩니다. 12만 실. 지금 말입니다. 경기 침체의 골이 작년 3분기부터 시작해서 올해 3분기까지 벌써 1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내년의 경제성장률도 굉장히 저성장이에요.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할 정도로 말입니다. 지난 5년간 1.96%를 성장했는데 내년에도 말입니다. 2%가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식산업센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계속 물량이 쏟아지고 물량이 쏟아지는 것만큼 심각한 영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미분양하고 같이 합쳐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지식산업센터도 건설사들이 짓는 거고요. 미분양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이 묶이는 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미분양에 묶이고요. 지식산업센터에 묶이고요. 미분양이야. 예, 이게 뭐 가격을 후리쳐서 싸게 어떻게 하더라도 매각을 하고 현금화해서 유동성을 높이면 된다고 하지만 이게 지식산업센터는요. 가격을 후리쳐서 내린다고 해도 안 삽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대출에는요. 어느 누구도 쉽게 흉내를 못 냅니다. 사무실을 빌리고 싶은 사람들도요. 단독으로 사무실을 빌리기보다는 아주 작은 사무실을 오히려 끼어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차원을 생각을 해보면 미분양하고요. 지식산업센터의 어떤 상황하고 연계가 된다 그러면요. 그 충격은요. 건설사에는 굉장히 크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말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공실 대란이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지는 지역도 신축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면요. 시장에는 더 큰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말입니다. 서울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도 이미 마이너스 P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GL 메트로시티 향동만 하더라도요. 이미 마이너스 P가 4천만 원에서 1억까지 지금 됐고요. 하남 현대 클러스터 3차도 하남 미사지구에 있습니다. 2천만 원에 3천만 원. 문제는 마이너스 P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결국 시장에는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은 말입니다. 너도 나도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했다면 팔려고 난립니다. 한때는요. 지식산업센터 분양만 하면 완판이었는데 지금은 정반대의 모양새가 나타난다는 것도 현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말입니다. 부동산에는요. 여기저기 지뢰밭이 상존합니다. 이 지뢰밭이 앞으로 어떻게 터질런지 그것만 생각하더라도요. 진짜 충격적인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 투자자들이 돈을 쉽게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망설이기 시작하면요. 경기는 더 어려워지고요. 지금처럼 더 나쁜 상황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그 정도로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 말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이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보다 어렵냐?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서울의 상업용 부동산은 다른 곳보다는 낫다고 해요. 다른 곳이라고 하면 세계 주요 도시보다는 낫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경기가 지금처럼 계속 이런 침체의 늪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상업용 부동산도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말입니다. 최저임금이 워낙 많이 올라서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장난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주 52시간제 때문에 지금 현장 경제에서 직접 경제를 맞닥뜨리는 사람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면 말입니다. 임대에서는 뭐 답이 없습니다. 내 건물이어야지 이익이 날 수 있는데 임대를 한다 굉장히 어렵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물가까지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게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상업용 부동산이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말입니다. 소비자들이 물가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6개월이나 1년 만에 적응할 거라 그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마저도 쉽지 않다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은 한동안 아마 고전을 겪을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자세 지금 필요하고요. 특히 부동산발 금융위기도 저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상황이 지금 굉장히 열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